혹시 명절날 식탁을 바라보다가 작년보다 빈자리가 더 많아졌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던 날이었죠. 아이들 웃음소리,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소리, 서로를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 기다리셔도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요. 좀 쉬고 싶어요. 여행 다녀올게요. 그리고는 엄마, 나중에 갈게요. 라는 말로 통화를 마칩니다. 이해하는 분도 있고 서운한 분도 있고 그저 조용히 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묻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영상은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마음의 편지입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기다리다 문 밖의 바람 소리만 들으셨던 그분들께요. 오늘은 잠시 함께 앉아 이야기해볼까요? 왜 요즘의 자식들은 명절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자식들이 무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저 지쳐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일과 삶에 지치고 세상은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버겁습니다. 우리는 한때 노력하면 충분했던 평온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은 단순히 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비교와 질문, 그리고 아직 부족하다는 시선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침묵을 선택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집에 가면 또 들릴까봐 두렵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집은 언제 살 거야? 그 월급으로 괜찮니? 같은 말들 말이에요. 부모님에게는 단순한 관심의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마음을 베는 작은 칼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대신 그들은 멀리 떠납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숨을 쉬기 위해서요. 엄마,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메시지 뒤에는 혼자 울던 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부모님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요즘 세대는 우리와는 다른 사회 속에서 자랐습니다. 성공이 더 이상 가정이나 안정으로 측정되지 않고 경쟁 속에서 스스로 버티는 힘으로 평가되는 사회죠. 매일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봅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성공한 듯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나는 아직 집에 돌아갈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묻습니다. 왜 안 오니? 그러면 아이들은 그저 웃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죠. 어쩌면 부모님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식의 존재가 아니라 이해일지도 모릅니다. 이해하게 되면 자식이 오지 않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밤엔 집이 유난히 넓게 느껴집니다. 집이 커진 게 아니라 웃음소리가 줄었기 때문이죠. 그 느낌은 바람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합니다. 차갑지만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죠. 부모님은 화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그리울 뿐이에요. 문 여는 소리,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신발, 엄마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까지 다 그립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 쓸쓸해집니다. 부엌의 자리도 하나둘 비어가죠. 그래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듣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혼자 있는 것이라 말하지만 부모님에게 외로움은 자식이 옆에 있어도 예전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부모님은 점점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조용함을 메우기 위해서죠. 때로는 자식이 집에 와서 앉아 있어도 눈은 휴대폰에, 마음은 멀리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내려앉을 뿐이에요. 시대가 변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바랄 뿐이에요. 엄마, 오늘 좀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요. 부모 세대에게 사랑은 관심이었습니다. 묻고, 걱정하고, 챙겨주는 것. 하지만 요즘 세대에게 사랑은 자유입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 두 사랑의 방식 모두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이해하지 못해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부모님은 춥다, 옷 좀 더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자식은 엄마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시네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사이에는 아주 작지만 긴 간격이 생깁니다. 마치 한 생애만큼 길게요.
어쩌면 부모님을 가장 외롭게 만드는 것은 자식이 집에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침묵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면 그 외로움은 절반쯤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곳은 여전히 집이라는 것을요. 어쩌면 가족의 사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주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한 순간의 수일지도 모릅니다. 이해하면 원망이 줄고 슬픔이 줄고 사랑이 깊어집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정함이 아니라 실망시킬까 두려워서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간섭이 아니라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면 마음의 거리가 조금은 가까워집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온히 함께 걸어가려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여전히 명절마다 오지 않더라도 전화는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여전히 기다리시겠지만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평온한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 속에서 두 세대는 서로를 더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대마다 각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까 두렵고 자식은 부모가 외로워할까 두렵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라도 먼저 귀 기울인다면 두 마음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집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이렇게 짧은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들아, 보고 싶다. 혹은 자식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식사하셨어요? 때로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맞는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꼭 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린 여전히 여기 있어.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어. 자식에게는 단 한 번이 뒤돌아봄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말보다 눈빛 하나, 미소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어떤 날엔 자식은 해 뜨기 전 출근하고 도시가 잠든 뒤에야 돌아옵니다. 아침은 급히 마신 커피 한 잔, 저녁은 식은 도시락 한 입으로 때웁니다. 일정표는 빽빽하고 메시지는 쏟아지고 마감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일주일 내내 전화 한 통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잊어서가 아니라 지쳐서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할 힘조차 남지 않아서입니다. 요즘 세대는 성공해야 한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달립니다. 멈출 용기가 없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요. 그 빠른 걸음 사이에서도 집이 그립고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말하죠. 조금만 더 버티자. 그 조금만 더가 몇 년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이는 20살에 고향을 떠나 30이 되어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사이 부모님은 해마다 조금씩 더 늙어갑니다. 자식은 압니다. 부재 중 전화 한 통, 답장하지 못한 문자 하나가 부모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요. 하지만 때로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침묵합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침묵을 택합니다. 그리고 화면 속 미소로 대신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작은 방 안에서 자식은 속삭입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요즘 세대는 무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경제적 부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짊어집니다. 두 세대의 거리감은 사랑이 줄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쁜 삶이 그 사랑을 표현할 시간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이해도 필요하지만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따뜻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잠시 멈춰 설 때에야 비로소 상대를 똑똑히 볼 수 있으니까요. 아마 모든 자식의 마음속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 빠른 세상에서 벗어날 용기가 아직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비난도 요구도 없는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잠시 숨 고를 수 있는 그 한 곳. 그곳은 여전히 집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엔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희생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는 법을 알고 아끼는 법을 알고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자유와 존중입니다.
부모님은 밥은 먹었니? 일은 힘들지 않니? 와 같은 말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식은 말없이 표현합니다.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으로요. 부모님은 사랑이란 함께 있고 간섭하고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식은 사랑이란 존중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해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두 사랑 모두 아름답고 진실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무정하다고 느끼고 자식은 부모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붙잡고 싶고 한쪽은 떠나고 싶습니다. 그 사이엔 슬픔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부모 세대는 전후 세대로서 참는 것을 사랑의 일부로 여깁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세계화된 문화 속에서 자라 개인과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 차이는 잘못이 아닙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른 시대를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부모는 부족함 속에서 배운 사랑을 하고 자식은 자신을 찾는 사랑을 합니다. 이 두 사랑 사이에서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부모가 자유를 무정함으로 보지 않고 자식이 걱정을 간섭으로 여기지 않게 되면 그 거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사랑은 결코 같을 수 없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서툴더라도 모든 사랑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이 바람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랑은 비로소 평온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린 네가 성공하는 것보다 평안하게 사는 걸 더 바란단다. 네가 집에 오는 날엔 집안이 한층 더 밝아지는구나. 우린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보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자식도 부모님께 말하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심해 보여도 사실은 매일 집이 그리워요. 다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지만 예전보다 늙으신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워요. 그냥 너무 늦을까 봐 무서워요. 그렇게 하지 못한 말들은 세대 사이의 틈에 머뭅니다. 말하지 않은 이유는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하는 순간 눈물이 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침묵 속에서요. 사랑이 담긴 침묵, 그러나 외로움도 함께 있는 침묵입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면 부모와의 관계는 돌봄에서 정서적 거리감으로 변합니다. 포옹도, 다정한 말도 줄어들고 대신 조용한 관심이 남습니다. 이 침묵이 이해받지 못하면 그건 결국 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받는다면 그건 말보다 깊은 언어가 됩니다. 세대 간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어떤 날엔 밥상을 차리며 기다리는 것이, 또 어떤 날엔 밥 먹었니? 라는 문자 한 줄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때론 가장 큰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말보다도 눈빛 하나, 미소 하나로 서로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서로를 잊지 않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마 자식이 진짜로 돌아오는 날은 집 문턱을 넘는 날이 아닐 겁니다. 그날은 마음을 열고 부모님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날일 겁니다. 원망도, 서운함도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습니다. 자식은 깨닫습니다.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는 거요. 매번 잔소리처럼 들리던 말, 반복된 질문들이 사실은 보고 싶다는 표현이었다는 거요. 부모님도 깨닫습니다. 자식이 무정한 게 아니라 그저 거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 힘들었을 뿐이라는 거요.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아무도 불을 켜지 않아도 집 안이 환해집니다. 푸짐한 밥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 나 왔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돌아온다는 건 멀리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어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돌아옴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세대 간의 화해를 의미하는 마음의 여정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물리적 거리는 기술로 줄일 수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직 이해로만 좁힐 수 있습니다. 돌아옴은 성숙의 상징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그 순간 두 세대 모두 치유됩니다. 사과의 말이 아니라 조용한 이해로요. 결국 자식은 돌아옵니다. 집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요. 그곳엔 여전히 부모님이 서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요. 왜냐하면 사랑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단순한 것은 가족과의 식사일 겁니다. 각자 자리에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부엌 가득 퍼집니다. 돈 이야기도 성공 이야기도 없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밥 먹었어? 엄마 아빠는 뭐 드셨어요? 맛있죠?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그 말들이 멀어진 세월을 다시 이어줍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속엔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은 생선 한 점을 건네고 자식은 말없이 나물 한 젓가락을 올립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는 말은 없어도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 속엔 평생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정의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문화와 사랑을 이어주는 상징입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다 다시 식탁에 앉는 순간, 그건 화해의 순간입니다. 식탁 위에서는 모든 거리가 줄어듭니다. 음식은 몸만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세월이 변해도 함께하는 식탁은 동양가족의 신성한 상징으로 남습니다. 부엌의 웃음소리가 퍼질 때 모든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거리가 아니라 감사만이 남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기대가 아니라 평온이 자리합니다. 그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돌아옴이라는 작은 기적입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까맣던 머리는 휘어지고 든든하던 손은 이제 조금씩 떨립니다. 부모는 늙어가고 자식은 바빠지고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시간도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작은 기억 속에, 익숙한 음식 냄새 속에, 다정한 호칭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샘물처럼 흐를 뿐입니다. 자식이 그리워할 때마다 그 사랑은 다시 살아납니다. 부모님이 미소 지을 때마다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마음속에만 두지 마세요.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세요.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세요. 어떤 이들은 단지 나 괜찮아요. 그 한마디로 평생 행복해집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은 인생이 늘 흐르고 있음을, 그리고 사랑은 미룰 수 없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일과 목표에 몰두하다 부모님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치유는 도망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데서 옵니다. 전화 한 통, 밥 한 끼, 손을 잡는 그 짧은 순간들이 시간을 넘어 사랑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아마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요. 어느 시절엔 자식이 집에 오길 바랐지만 이제는 그저 어디에 있든 무사하고 평안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사랑은 꼭 식탁에 함께 앉아야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서로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고요한 집안에 혼자 계시다면 부디 믿어주세요. 자식은 여전히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 외로움도 조금은 사라질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채널 이름과 함께 머물러주세요. 이곳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조용히 배워가는 공간이니까요.